문화재청이나 NH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급히 또 빼느라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발굴은 1차 발굴은 끝났고요. 2차 발굴은 이제 오정동 쪽으로 가서 이제 2차 발굴 또 준비를 할 거고요. 또 대장동 쪽하고. 그래서 오늘 발굴 다 끝났는데, 그래도 이런 발굴 현장을 사실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천문화원에서 좀 부탁을 좀 드려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한번 좀 볼 수 있는 좀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시간이 비가 오는 바람에 또 그렇게 됐고, 우리 정창희 원장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발표했듯이 조선시대 유물하고 원산국시대 그 유물이 나오는 바람에 저희 문화원에서 주장했던 그 우유모탁국에 대한 연관성을 또 가질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수출되는 바람에 대단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사실 이번에 박창규 씨라고 발표자 기획하고 그런 얘기 들으니까 대장동에서 그 우유모탁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나왔다는데 사실입니까? 대장동 몇 번지야? 번지까지 딱 찍어가지고 우유모탁국 해가지고 팻말 세우면 되지 뭐. 중심적으로 나오는 건 백제시대일 겁니다. 사실 후반부터 5세기 중엽, 아마 장수왕이 내려오기 직전까지 475년 5세기 후반 직전까지 이제 백제 주거지하고 저장공이 출각했고, 원산국 시대 유물은 수열 유물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출토된 유물을 가지고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거지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백제시대 주거지는 근데 이제 박창규 씨하고 한양대 박물관을 같이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기와장이 있는데 주부토라는 화성에서 출토된 건데 주부토라는 명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걸 그러더라고요. 예,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고, 근데 이제 저희 주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주식이라고 그래서 기둥이 4개 꽂히는 주거지인데요. 이게 사실은 거의 안성 지역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요. 부천 지역에서 처음 나옵니다. 사주식이라는 게 기둥이 4개 들어요. 기둥주자, 기둥주자. 기둥이 4개 박히는 건데. 공주나 이쪽에는 없고. 그러니까 공주하고 안성 라인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한게 있습니다만은 이게 결국 마한 문화권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긴 아니냐. 점프해서 올 수가 없으니까. 저희 지금 안성 이북 쪽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이게 용인 쪽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 이제 백제 저장공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 깊이가 3m 이상 이제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 안에 이제 주조철구라고 철도끼, 그다음에 토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저장 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발효나 또는 저장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이즈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저장공이 다른 지역에서도 주변 한 200개씩 나옵니다. 이 경우는 생활 저장이 아니고 지역 거점마다 일정하게 이제 그 조세를 걷어가지고 한 군데 이렇게 거점에 모으는 유통체계하고 관련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부천 지역에서 확인되는 것도 지금 그날 다른 분들도 발표했습니다. 양쪽 굴포 전체가 원래 바다였다고 보면 바다 쪽으로 돌출된 기둥에 그 저장시설이 있고, 아마 그 뒤쪽 지금 도로 아래쪽으로 백제 주거지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부천하게 보서 물론 이제 부천문화원 가설 기간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11월 30일 날 동아 박규문이라는 분이 영조 때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문집을 그대로 남겨놨어요. 지난번에 그 책을 이미 교정 단계에 다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원본을 영인해서 둬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출판사 사장이 해가지고 찾는 과정에 원본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분을 좀 띄워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밀양박 씨의 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발표할 때 우리 김용만 선생의 발표문에 의하면 사실 미추홀에 대한 근거를 기준점까지 근거를 발표를 한 거거든요. 인천 그쪽 영연도 그쪽 지역에서는 농사를 짓거나 거주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이쪽이나 새로운 주장, 새로운 주장에 이제 가설을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백제 초기 마한하고 연계되는 어떤 그 유물이 나왔다고 하면은 한성백제죠. 한성백제. 그렇다면은 미추홀의 개념도 우리가 한번 조심스럽게
터치해보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앞으로 다른 그냥 노정국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학제적인 그런 부분이 해석에 대한 건데요. 이제 이런 게 단초가 되고 부천문화원에서 학회를 통해 가지고 학제 여러 뭐 지역이라든가 지질이라든가 고대사 관련 같이 연구가 시작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산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삼국은 고구려 백제시가 이렇게 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원산국은 그 이전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어디까지 조금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삼국시대 초기 기록이 설화적인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왕이 뭐 백몇 세까지 살았다든지 뭐 말하자면 하늘에서 말이 내려왔다든지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삼국사기에 대한 불신론을 폈어요. 특히 초기 기록은 전부 신화나 설화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삼국이 기원전후가 아니고 4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건데 앞에 거는 부해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식민사관이 관철되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진수라고 하는 중국에서 한 250년 3세기 중엽에 쓴 책의 동의전에는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얘기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 우유목토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소국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생활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두 개가 조금 안 맞는 면이 있죠. 그래서 사실 원상국이라는 용어 자체는 김원영이라는 선생님이 고고학계에서 말하자면 만든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삼국시대의 전개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 원초적인 모습이 있는 고대사가 만들어지기 직전 단계 300년을 원삼국시대라고 하자라고 한 게 원삼국시대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제로에서 3세기 그다음 문화적으로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마립간이라든가 대왕이 만들어지는 4세기 5세기의 고대 국가하고는 차이가 나는 소국 단계의 삼국시대 프로토라고 하죠. 프로토. 한진한 변환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국사를 배웠는데 그럼 맞습니다. 그것이 이 원삼국과 연관되어 있는 그 시대를 이제 원삼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문헌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원삼국 시대라는 용어보다는 사만 시대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사만이라는 용어 자체가 중국의 판본에 따라서 진국이냐 중국이냐 한국이냐 그다음 만은 어디까지냐 하는 데서 논설이 많기 때문에 고고학적으로 삼국이 고대 국가가 되기 이전에 프로토 단계를 삼국 시대로 하고 삼국 시대 전단계를 하자 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우유고탁국을 지금 상당히 우리가 깊게 참석하고 있는 것이 이제 부천 문화원에 아주 이중한 그런 가업이 되는데 이제 우유고탁국은 만 중에 한 나라 아닙니까? 소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사만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그 단초를 잡아서 거꾸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만의 그 어떤 자료 유적이 아니 그 여러 가지가 여기 나온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우유고탁국에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기서 자료가 발굴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희망적으로 생각을 갖게 되는 맞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유고탁국이 마한 소속인데 이제 현재로서는 마한 진안 변환의 큰 틀이 있고 그 속에 소국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마한이 실제로 전체를 어느 정도로 통제하고 어느 정도로 컨트롤할 수 있었는 힘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원삼국 시대라고 하는 걸 바라보는 관점, 스탠스라고 하면은 어떤 마한에 소속됐다든가 진안에 소속됐다든가 하기보다는 생활적으로 고대 그 지역에 토착화되어 있던 문화가 자생적으로 고대 국가를 향하는 단계, 성장 단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더 정착을 하면은 어쩌면 지금 사회에서 이제 지역 사회에서 추구해야 될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유목탁국이라고 하는 게 마한의 소속이라기보다는 이 지역 자체로 하나의 완성되어 있는 뭐 문명 체계랄까요? 소국 체계가 태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 분들은 마한이 뭐 백제 왕한테 땅을 줬다든가 마한이 뭐 진안이 땅을 줬다든가 이런 부분에 좀 천착을 합니다만 저는 실제로 이제 고고학 입장에서는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마한 소속이냐 아니냐보다도 부천 자체가 원삼국 시대의 어떤 근본적인 문화적인 색채가 어떤 거냐 하는 걸 밝히는데 좀 주안이 돼야 되지 않느냐. 좀 저는 그런 생각을 철기를 쓰던 시작하는 시기다라고 해서 초기 철기 여기도 관련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삼국 시대를 좀 올려보는 분들은 초기 철기에서 기원전 한 300년까지 조금 올려서 보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고고학하는 쪽에서는 고구려 건국 이러면은 기원전후가 아니고 실제로는 기원전 300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최근한 예로 서울이라든가
우리 부천도 마찬가지예요. 선사유적지도 했다고 했는데 선사유적지라고 같이 가는 거는 연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이전 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선사유적지다라고 그냥 통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천도 바로 여기 고강동 선사유적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작년에 우유모타고 학술 세미나 2차 했을 때 그 손대 교수님이 명시를 했던 게 뭐냐면 저기는 선사유적지가 아니고 우유모타국이라는 어떤 소국에서 소도제천 행사를 했던 곳이다. 이렇게 규명해서 하나의 그것이 어떤 학술제 계획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학신을 앞두고 이제 보존화 작업을 했고,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도 뭐 선사유적지다 그러면 그냥 통용돼서 그 이전 문화다라고 그냥 통용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회장님 우리가 나주라든가 이런 데 가보니까 만 지역이었다라고만 얘기하지 만에 어느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래도 그나마 부천에서는 대단히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들어간 거예요. 좋은 고대 문화가 있으면 현재 지자체들끼리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그 우선이다. 이렇게 재미난 게 뭐냐면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예전에는 사실 우유모타국에 대한 개념을 계양이라든가 수무,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 파주 이쪽에서 이제 자기네도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다가 이제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계양하고 서구에서 되레 우유모타국은 부천이고 그 옆에 있는 게 우리 계양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사이트 그러니까 우유모타국에 대해서 자기네 역사를 또 홍보하는 마케팅을 그렇게 하더라니까 이제는 그래. 거꾸로. 그래서 대단히 그거 없지 않습니까? 계양이라는 데가 주부터 그 명문 하나 나왔다고 이제 뭐 주자 박물관에서 그랬는데 지금 고령에서 원래 대가가 남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대장군 직구를 받거든요. 이게 이제 고령에 대가가 보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하만에서 중국 자기가 하나 나와가지고 하만 군수님이 이제 남제 사신을 보냈던 건 대가야가 아니고 아라가야다. 그렇게 좀 싸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 간에 뭐 어떻게 보면 노력이죠. 그런 걸 통해가지고 누가 연구를 많이 해서 근거 자료를 많이 만들고 특히 뭐 남쪽에 세계유산 이런 것들. 이번에 사실 지금 봐야 될 내용 중에 그 원산국에 대한 어떤 유물 자체가 대단히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뭐 더 유물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현장 가서 보시죠. 그렇죠. 현장에 가서 저는 회장님도 나중에 그 시장님이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잠깐 들어왔는데. 잘 알겠습니다. 네네네. 아니 식사도 못 하고. 네. 다음에 또 네, 죄송해요. 잠깐 보고 가 그래도 이거는 왜냐면 못 보는 거야. 아니 참. 여기 발굴구역 5,540지 같은 경우 먼저 14,000제곱의 시골조사를 먼저 해야지. 뭐가 있는 5,000제곱부터 먼저 발굴. 지금 보시면은 지금 빨갛게 돼 있는 데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요 전체가 5,000개가 20도씩 원단입니다. 시골조사를 통해가지고 뒷면에 보라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보라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표본조사. 그 다음에 이제 이 짙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시골조사. 색깔이 조금 그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표본조사. 그리고 어디냐면은 요 지금 요 삼각형이 지금 건너편에 있는 슈퍼팜 온실. 그 부분이 그냥 45,000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구역이 14,000대. 시골은 2개 표본은 4개 기준이 있어요. 표본이 한 군데가 더 있으면 이쪽에 대장동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안에 대장동이 아주 조그만 구역인데 도로 위가 돼가지고 그 부분을 조사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18만 제곱은 먼저 저희가 표본 조사를 완료했고 건너편에 남아있는 슈퍼팜 맞은편 표본 조사 구역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지금 LH에서는 여기가 주거 지역 제일 핵심 구역이 돼가지고 선분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한테 빨리 좀 먼저 해달라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표본조사구역 18만 제곱에서는 대부분 뻘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해발고도가 그때 제가 발표 때 설명드렸지만 한 5m 정도 되는 라인이에요. 근데 이제
일부는 뻘이 나왔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고태양이라고 하는 구석기 시대가 형성될 수 있는 층이 나와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골 조사할 때도 구석기 유적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표토에서는 석기들이 채집이 되는데 아쉽게도 문화층 자체는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구역에서 저희가 이제 백제시대 저장동, 그 다음에 주거지, 그 다음에 원삼국시대 추정 수열 일기하고 나머지 조선시대 토강면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100여 개가 조사가 됐습니다. 눈물은 뭐 지금 한 100여 점 정도 됩니다만 저희가 이제 발굴조사 때문에 끝나고 지금 보고서 때문에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내년쯤 되면 이제 발굴조사 자료가 좀 정리가 되면 좀 종합적인 그런 검토도 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발굴을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추후에는 남아있는 슈퍼팜 지역하고 표본 지역 시우조사가 지금 빠르면 올 겨울 또는 내년 봄까지 진행을 해가지고 또 후속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현장 오신 거는 현장에서만 보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전장부에 올라가셔서 경관을 한번 보시고 개별 유구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이게 내가 60년대 후반에 보니까 여기가 대지가 무지하게 낮았어. 그러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왔을 거야. 이렇게 해서 저로 넘어갔을 거야. 그래서 영월동까지 이게 바닷물이 들어왔다면 그럼 맞아. 이 슈퍼팜 있는 데까지 이게 둥덩이 있는 거 맞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전봇대하고 저 슈퍼팜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 그래서 여기가 온통 파여 있었단 말이야. 다 매립한 거란 말이야. 네, 많이 계속 끌고 왔더라고 위에다가 그 차량들이 위에다가 차량 대장동 안동네 있지 않습니까? 마을 지금 있는 마을은 지금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LH 설계할 때 마을이 다 들어오면 보상하는데 문제가 많으니까 마을 앞쪽 그 아까 동물 체험하는 거기까지만 딱 선을 그어놨어요. 그 하천변까지. 그 뒤쪽에 그 철공사하고 이런 쪽은 빼놨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그 마을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보상하고 이런. 지금도 보시면 안쪽으로 조금 꺾여 있는 것도 잘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직경이 250에서 300cm 정도 깊이는 제일 깊은 게 지금 3.2m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경우는 개인이 자기 집에 저장고 만들려고 파기도 너무 깊고 사이즈가 크죠. 그럼 이렇게 여러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일본에 이렇게 열이 지어져 있는 그래서 이런 저장고들이 대비도 해서 이제 수월 호매실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유적에서는 이렇게 한 200개 정도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건 보존됐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토기도 있고 철기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생활용 저장시설로 사이즈가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낮은 쪽에 주거지가 있으면 높은 쪽으로 저장고를 만든 실기를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 실제로 내려가 보면 굉장히 넓어요. 이 안에서 반지 오베라고 하는 제사지들이 철구라가 주소로 만든 철제, 도끼 이런 것들이 여러 반지가 많이 나온다는 건 그 안에 뭘 채운다는 걸 복수를 했어요. 신라 같은 데는 인간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때는 저장고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불체 분명히
바깥에 회로 채웠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2층이 이렇게 결이가 있죠, 바로. 예. 그리고 지금도 분명히 쓰는 그렇습니다만 한 켜 넣고 잘 다져서 그걸 이제 판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양화해서 조사하고 나서 있는 거죠. 아주 결과를 잘 조선시대. 조선시대. 지금 저희가 이제 조선시대에서는 갓건으로 만든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4개의 기둥이 꽂혀서 사주식 주거지라고 하는데, 사주식 주거지로 올라가서 위에 보가 있죠. 보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지붕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원래 원상국 시대는 수열 주거지예요. 깊습니다. 그래서 벽이 한 1.5m 정도 깊이까지 올라가고 지붕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지동 이전 같은 데 보면은 집이 무덤 같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 타고 이래 가면서 보면 저게 마을이라는데 불룩불룩 이렇게 있으니까 지붕이 중국 사람들 보기에는 무덤 같다. 야 저게 집이라고? 무덤 아니야 저게 집이야 하니까 그 땅을 파고 저 주거지를 만드는데 집을 만드는데 위에가 겉에서 보면 무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보면 이제 진수가 중국 상인들을 통해서 저런으로 왔을 책인데도 굉장히 정교합니다. 워낙 위조동이 문화를 연구할 때는 위조동이죠. 상당히 굉장히 전체적인 걸 할 때는 창국사기. 사주식 주거지가 나오는데 안성 라인까지 왔다. 이쪽 서에서 제일 지금 북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맞죠? 이게 어디로 타고 내려오냐면 동해, 그 예인이거든요. 강원도 쪽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게 이제 이 계통의 주거지고, 이 남쪽은 뭐냐면은 원래 이렇게 둥글거나 방향에 한쪽에 이렇게 구덩이가 있는 중도식 주거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금강을 중심으로 한 그 문화죠. 그러니까 남쪽하고 북쪽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이제 백제는 그걸 다 아울렀죠. 백제가 일본의 게타이라고 하는 아유, 별말씀을. 고생하셨고 앞으로 남은 그 일을 할 때 열심히 해서 우리 역사 연대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도 LH의 지역 사회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남은 조사에서도 우리 또 부천문화원의 여러 이사님들 좀 많이 참여하시고 보실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례 박수 한번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긴장이 좀 모셔야 되는데.
네.